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1회 산업기사 전기자기약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산업기사가 2019년도 1회 문제를 보시게 되면 1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공기 중 임의의 점에서 자개의 세기가 20A 턴퍼메타라고 했을 때 자속 밀도가 얼마가 되느냐? 주어진 조건이 자개의 세기가 20A 턴퍼메타라고 주어져 있고 자속 밀도 B라는 녀석을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 없죠.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건 면적 S분의 자속, 면적 S분의 자극, 4파이 R의 제곱분의 자극, 그러다 보니까 자개에다가 뮤라고 하는 투자율을 곱한 거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물론 뭐 단위를 따지면 웨버 퍼 제곱미터라는 걸 쓰시면 될 건데 여기서 착안하시면 되지. 자개 나와 있고요. 그럼 따라서 B라는 자속 밀도는 뮤제로 곱하기 H, 즉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20 해주시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보신 결과가 약 1번 정도의 해결이 된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2번 문제 바로 이어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질량이 mkg인 작은 물체가 전하 Q쿨롱을 가지고 중력 방향과 직각인 무한도체 평면 아래쪽 D미터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포인트 단어는 여기 나오네요. 정전력하고 중력이 같아져야 된다. 정전력 이꼴 중력이라고 나왔는데 전하가 하나밖에 없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정전력은 그렇죠. 영상법에 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가 하나밖에 없을 때, 즉 두 개가 아닌 하나의 전하를 가지고 힘을 구할 수 있는 건 접지무한 평판과 점전하에서 보셨던 16파이 입실론 제로 A의 제곱분의 Q제곱이라고 하는 걸 쓰셔야 되죠.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너스라고 하는 흡입력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중력이라고 하는 거 F는 mg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도 되죠. 그럼 여기다 바로 이어갈게요. 따라서 Q라고 하는 건 루트 16파이에 입실론 제로에 A의 제곱 곱하기 mg가 되니까 A라는 거 바깥쪽으로 빼실 수 있을 거고요. 4, 4, 16이니까 4도 뺄 수 있네요. 루트 파이 입실론 제로 mg. 물론 A는 거리를 뜻하니까 D로 쓰셔도 무방하다. 4D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답이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두 문제를 먼저 풀어봤는데 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번 문항을 보시도록 할게요. 자,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권선수가 N회인 코일의 전류 I를 흘릴 경우에 코일에 파이의 자속이 지나간다면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를 구해라. 축적 혹은 저장. 자, 저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저장되는 에너지, 축적되는 에너지 뭐 같은 말이고요. 인덕턴스나 콘덴서 C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장되는 에너지 W, L에서 저장될 거다. 저는 WL이라고 쓰죠. 그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분의 1배의 LI의 제곱이라는 식도 가능하고 LI가 M파이랑 같다라는 식을 이용하면 하나씩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L 값이 얼마고 I 값이 얼마라는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을 집어넣어 봤더니 2L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식도 가능하고요. 2분의 파이 I라고 하는 식도 가능하죠. 물론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뭘 쓸 겁니까? 줄을 쓸 거예요. 팁은요, 여기서 만드시면 돼.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를 I분의 파이로 쓸 거야. 단 조건 권선수를 몇 회로 봤을 때? 1회로 봤을 때. 혹은 I라는 전류는 L분의 파이로 할 거예요. 단 조건 권선수가 1회라고 했을 때 L 값을 넣고 계산 한번 해보고 I 값을 넣고 계산 한번 넣어보면 각각의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 중에 지금 우리한테 물어본 건 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자, 지금 보세요. 저장되는 에너지를 구할 거니까 2분의 1 LI 제곱이랑 2분의 파이 I라고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비슷하게 생겼는데 문제가 있어요. 권선수라는 게 들어갔죠? 지금 저는 권선수를 몇 회라고 했을 때? 1회라고 했을 때. 근데 권선수가 1회가 아니라면 N이 하나 추가가 될 수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요 L 자리에다가요. 얘를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얘를 집어넣으면 요게 요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배에다가 i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i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없어져서 2분의 파이 i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던 건데 얘를 권수까지 같이 넣자는 거예요. L이라고 하면 i분의 n파이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n을 1회라고 가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2분의 1 L자리에다가 어떻게 i분의 n파이를 집어넣어 주고 곱하기 i의 제곱을 하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2분의 1 n파이 i라고 하는 형태. 즉 새로운 모양이죠. 기존에 나왔던 거랑은 조금 다른데 2분의 1 n 파이 i라는 형태로도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 게 2번이 되죠. 조금 새롭긴 했는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권선수가 1회냐 아니면 권선수가 1회가 아니냐 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항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두 벡터가 있을 때 A 크로스 B라는 걸 구하래요. 좀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하겠네. A는요 2의 AX. 이 문제는 그냥 앞에다 풀게요. 좀 자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앞쪽에다가 A 벡터가 2의 AX 더하기 4의 AY 빼기 3의 AG. B 벡터는 A의 X-AY일 때 A 크로스 B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뭐 크로스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귀찮죠. 3x3 행렬을 이용할 거고 방향 성분이 AX, AY, AG 여기에 A 벡터라고 하는 건 2, 4, 마이너스 3 B 벡터는 1 그리고 마이너스 1 Z 값은 없습니다. 3x3 행렬을 만든 후에 2x2 행렬로 변형시킬 거니까 AX 성분 땄을 때는 가리고 오른쪽이었어요.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플러스 AY 성분 따실 때는 가리고 오른쪽이면 마이너스 3, 2, 0, 1이 될 거고 플러스 AG 성분 땄을 때는 가리고 오른쪽이니까 2, 4, 1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런 후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대각선으로 곱해주는데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0이니까 마이너스의 3, 마이너스 3AX 그리고 마이너스 3하고 0이니까 마이너스 3AY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6AG라고 하는 게 돼야 되는데 보면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3AY, 마이너스 6AG 2번의 정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4번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5번 가시겠습니다.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다음 중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라. 맥스웰은 전극 간의 유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해석하기 위해 기억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것도 니은을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맥스웰 얘기 나오면요. 우리 쌤들 잘 아시는 거 있죠? 변이 전류 밀도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다. 전속 밀도에 대한 시간적 변화율을 가지고 구한 게 변이 전류 밀도, 즉 단위가 암페어 퍼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하던 거. 그래서 전속 밀도라고 하는 녀석의 모양을 2 곱하기 입실론이라는 걸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고 이를 D분의 V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맥스웰은 전극간 유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해석하기 위해서 무슨 전류 개념을? 그렇죠. 기억에 해당하는 게 당연히 변이 전류의 개념을 도입한 거죠. 변이 전류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것도 뭘 만든다고요?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항상 뭘 만든다? 자개를 형성하더라 라는 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정답이 되어야 되는 게 2번이네요. 6번 문항으로 넘어가실게요. 6번 문항 같은 경우는 극판의 면적, 간격, 비유전율, 전압 V가 있을 때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하세요. 면적이 10의 제곱센티미터, 간격 D가 1mm, 비유전율 입실론 S는 3, 전압 V는 100V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축적되는 에너지가 얼마가 됩니까? 라는 거니까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 WC라 하면 아까 풀었던 거랑 같죠? LI제곱을 CV제곱으로만 바꾸면 돼요. 물론 이 C분의 Q제곱도 있고 2분의 QV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콘덴서 용량 C값을 계산하실 수가 있잖아. D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면적 S. 그럼 D라는 간격이 아예 그냥 한 방에 할까? 뭐 C값이라고 하는 D를 1mm로 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입실론 제로는 직접 쓰세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입실론 S는 3, 면적 S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센티미터니까 요 값 하나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지. 한 후에 곱하기 100에 뭐를 해주자.
제곱을 하자.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3번에 있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계산기만 2번 걸쳐서 눌러주시면 되고 콘덴서 용량 공식은 모두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넘어가실게요. 넘어가셔서 7번 문항. 7번 문항은 내구의 반지름이 6cm, 외구의 반지름이 8cm인 포인트 단어 나왔습니다. 6cm와 8cm. 내구가 당연히 짧은 거고 외구가 당연히 긴 거겠죠. 동심구라는 도체를 줬어요. 동심구도체. 그런 다음에 외구를 접지하고 내구의 전위 V가 1800V라고 나와 있습니다. 1800V를 가했을 경우에 내구에 충전되는 전기량이 어떻게 되느냐? 전기량이라는 건 전하량 Q고요. Q는 그죠? 제가 외우는 방법은 확 씹어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잖아. 근데 이 C라고 하는 정전 용량이 동심 구도체일 경우는 식이 어떻게 되죠? 기억하십니까? B-A분의 4파이의 입실론 제로 A 곱하기 B다라고 하는 거. 물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 입실론 제로를 정리한 모양이고요. 이걸 한 번 더 정리하면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A 곱하기 B. 단 조건은 B가 A보다 클 때예요. 거기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B라고 하는 녀석이 외구인데 이게 0.08m 빼기 0.06m 4파이에다가 입실론 제로 마찬가지 넣어주세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러면 0.06 곱하기 0.08 한 후에 전위가 얼마? 1800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곱해주죠. 그러면 계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얼마가 나오느냐? 3번에 정답이 있다고 합니다. 뭐 공식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죠. 수식으로 나타낼 거라. 8번 문항 넘어가시겠습니다. 8번 문항은 문제를 좀 보아하니 자기 인덕턴스가 0.5헨리 자기 인덕턴스 L 값이 0.5의 헨리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에 dt 시간의 변화가 얼마예요? 200분의 1초 200분의 1초라고 주어져 있고 di라고 하는 전류의 변화는 25에서 22니까 마이너스 5A만큼이죠. 줄은 거. 코일에 유기된 기전력의 크기하고 방향을 찾는데 전자유도 현상에 의한 유기기전력 2의 긴 공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L dt분의 d 파이 하면 안 돼요. i가 돼야 돼. 늘 수업할 때 얘기하잖아. 파이를 쓸 때는 권수가 있을 때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그래서 li는 m파이다라는 식을 아시면 여기죠. 요거 갖고 할 거니까 마이너스 하고 L 대신에 0.5 DT라는 거 대신에 얼마 쓰시면 될까? 200분의 1초 DI 대신에 얼마? 마이너스 5를 넣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풀었으니까 같은 방향 나올 거고요. 결과는 정답 3번이라고 하네요. 뭐 지금까지는 아직 어렵지 않은 문제들만 나온 것 같습니다. 9번 문항으로 넘어가실게요. 9번 문항은 그림과 같이 면적이 S, 간격이 D인 극판 간에 교재에서도 상당히 많이 봤던 거예요. 전기저항 R은 아시다시피 얼마? 로우 S분의 L. 평행판 콘덴서 용량 C는 얼마? D분의 입실론 S. 결국 저항과 용량을 곱하면 입실론 로우만 되더라 라는 거 하고 이때 저항 R이라고 하는 공식이 어떻게? C분의 입실론 로우가 된다는 거 하고 또 그때 전류 I를 구하면 I는 R분의 V니까 입실론 로우분의 CV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식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식이었죠. 우리 6장 전류편에서 만났던 거. 근데 지금 문제의 9번은 뭐예요? R값 구하는 거네. 얘네요, 얘. C분의 입실론 로우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였으면은 정말 뭐 쉽게 맞추셨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넘어가실게요. 10번 문항으로. 10번 전자석의 흡인력은 공극의 자속 밀도를 B라고 할 때 다음 중 어느 것에 비례하느냐. 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비례한다라는 문제가 관연도에 자주 나오는 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에요.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나 와류손 같은 거, 히스테리시스 손이나 와류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문제는 전자석의 흡인력. 이게 몇 번이죠? 10번.
히스테리나 와류손이 아니라 흡인력이라고 하는 스몰 f, 즉 면적분의 힘이다. 그럼 이거 공식 단위가 어떻게 돼? 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면적당 작용하는 힘, 정전 응력, 흡입력. 근데 이거 식이 네 가지가 있었죠. 2 입실론 분의 로우 S의 제곱, 2 입실론 분의 D의 제곱. 근데 요거는 전개에서 쓰는 거잖아. 전개 거 먼저 다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2분의 1배의 2제곱의 입실론 2분의 1배의 2D다 라고 쓰면 면적당 힘으로 쓰셔도 좋고 최적당 에너지로 써도 똑같더라. 왜? 여기다 미터 곱하고 여기다 미터 곱하면 줄 퍼 세제곱미터라는 단위도 만들 수 있으니까 최적당 에너지랑 동일했던 거고, 이게 자개 파트로 넘어오면요, 이 뮤분의 시그마 S의 제곱은 2뮤분의 B 자속밀도의 제곱은 2분의 1배의 H제곱의 뮤는 2분의 1배의 H 곱하기 B가 되더라. 맞습니까? 해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자속밀도 몇 승의 제곱에 비례한다. 즉 4번이 답이 돼야겠죠. 뭐 식만 외우고 계셨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1번 문항 넘어가실게요. 11번은요. 그림과 같은 포인트 단어 나왔죠.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단어. 그림과 같은 동축 케이블의 유전체가 채워졌을 때 정전 용량 C를 구하세요 라는 건데, 유전체의 비유전율이 입실론 S이고 내반지름과 외반지름이 각각 A와 B이며 케이블의 길이는 Lm이다. 저희는요.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녀석을 공부하실 때 동심 원통도체라는 말로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내원통의 반지름을 A로, 외원통의 반지름을 B로 했고, 요 사이에 콘덴서가 있다라면 콘덴서 용량 구하는 식을 했었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지금 뭐냐면 정전 용량, 콘덴서 용량입니다. 그럼 공식 기억하시나요? ln에 A분의 B분의 2파이의 입실론 L이라고 쓰면 단위가 패러디였고요. L이라는 길이의 단위 길이라는 의미로 1m를 집어넣어주는 순간 패러 퍼 미터가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그냥 그대로 썼으니까 정답 2번에 있습니다. 같이 나올 수 있는 거 있었죠.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를 구하세요. 요게 L이라면 요거만 바꾸면 됐는데 2파이분의 뮤 그 다음에 ln A분의 B다. 그럼 헨리 퍼 미터라는 게 나왔었죠. V라고 하는 전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위는 2파이 입실론분의 로우 L에다가 ln A분의 B볼트다 라고 하는 것도 만들 수는 있으니까, 물론 뭐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 하나만 알고 계셨어도 풀었겠지만 실제로 우리 쌤들은 이미 다 알고 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거고, 넘어가셔서 12번 문항 보실게요. 12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개의 직선 도선의 전류가 I와 EI가 흐릅니다. 평행한 직선 도선이 존재하고 있는데 왼쪽 도체에는 I라는 전류가 화살표 윗방향으로, 오른쪽 도체에는 EI라는 전류가 위의 방향으로 흐르고 A라는 간격과 B라는 간격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지점을 P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P점의 자개의 세기가 0이라고 했을 때 B분의 A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자개의 세기를 구하게 되면 I라는 전류에 의해서 암페어 오름나사 법칙을 적용하니까 A만큼 떨어진 곳의 자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요 방향이 H1, 즉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 I라는 전류 때문에 또 B만큼 떨어진 곳에 자개가 만들어지니까 이때의 자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방향이 H2가 되고 여기는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이에요. 서로 H1은 들어오고 H2는 나가는 방향이니까 상쇄될 수 있는 거야. 결국 P점의 자개의 세기가 0이라면 H1 값과 H2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H1이라는 건 2파이 떨어진 거리 A분의 전류 I로 만들어낸 거고, H2라는 건 2파이 떨어진 거리 B분의 전류 EI로 만든 거다라는 얘기가 되면 요거 I 약분시키고 2파이 약분시키니까 결국 2 곱하기 A가 B가 되고 B분의 A를 구하라고 했었으면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겠네요. 답은 3번에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 바뀌어갖고 4분의 1로 나오던 게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2분의 1도 이 정도로 바뀌었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죠. 13번째 문제 보실게요. 13번 문항은 감자율이 0인 자성체로 알맞는 거. 자, 감자율은 보통 n이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근데 감자율 n이 0인 게 뭐였죠? 그렇죠. 환상 솔레노이드. 환상 솔레노이드라는 도체는 감자율 n이 0이라는 얘기가 되고, 만약 감자율 n이 3분의 1이에요 라고 하면 누구였었더라? 맞습니다. 구자성체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2가지 정도는 외우고 가셨어야 된다는 거지. 감자율 얘기가 나오면 어디에서 많이 나오죠? 자, 요거 H-라고 하는 누구? 감자력 같은 거 계산할 때 외부 자계에서 내부 자계를 빼는 건데 결국 뮤제로분의 NJ가 된다. 자와의 세기에 비례하고 감자율에 비례하는 게 감자력이더라. 자와의 세기가 줄어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더라. 뭐 힘이더라. 이런 얘기했죠? 지금 문제는 얘였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1번에 존재하고 있네요. 넘어가셔서 14번째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개의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가 아닌 걸 찾아라 라고 했네요. 자개의 세기? 자개의 세기면요 H겠죠. 그래서 14번에 우리한테 원한 건 H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전개에 대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개를 먼저 생각하면 뉴턴 퍼 쿨롱이에요. 볼트 퍼 미터예요. 암페어 옴 퍼 미터예요. 줄 퍼 쿨롱 미터예요. 뭐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요거까지만 쓸게요. 그러면 자개는 뉴턴 퍼 쿨롱 대신에 누구? 웨버. 볼트 대신에 그쵸. 암페어 턴 퍼 메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2개예요. 뉴턴 퍼 웨버나 암페어 턴 퍼 미터를 자개에서 많이 쓰는데 보기를 보면 1번에 암페어 퍼 메타가 암페어 턴 퍼 메타랑 같죠? 턴수, 권선수가 1회라고 보는 거예요. 기자력을 감을 때, 기자력을 줄 때 권선을 한 번만 감았다. 3번 뉴턴 퍼 웨버 나와 있고 4번 암페어 턴 퍼 메타 나왔지 않습니까? 아닌 건 2번이죠. 웨버 퍼 미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15번째 문제. 두 유전체가 접했을 때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 입실론 2분의 1의 관계식에서 세타 1이라고 하는 각이 0도래요. 이건 뭐예요? 수직으로 입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면이 존재하고 있을 때 경계면하고 수직이 되는 선분을 만들고 입사각이 존재하면 이에 따른 굴절각이 생기는 게 경계면 조건이었는데 얘는 입사각 자체가 0도가 되게끔 수직으로 입사를 시키면 아시다시피 뭘 하지 않는다. 굴절하지 않습니다. 수직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누가 같아야 되죠? 그쵸. 전송 밀도 는 연속 상태가 되는 거고 대신 전개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연속 상태가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가 돼요. 보통 교재에서도 많이 공부했으나 이 문제가 많이 나오면 이런 거 하죠. 전속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이 있어요. 전속은 매질이 큰 쪽으로 집속합니다. 모입니다. 라는 걸 하는데 꼭 이걸 바꿔나 뭘로? 전기력선으로 바꿔서 많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혹시 그 문제가 맞나 볼까요? 마찬가지네. 1번 전속 밀도는 불변, 연속. 전기력선은 굴절하지 않습니다. 3번 전개는 불연속입니다. 허나 4번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큰 쪽에 모인다. 전기력선이 아니라 누가 모인다고요? 전속이 모입니다. 교재하고 아예 똑같은 문제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째 문항으로 넘어가시면 어느 점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처음 전위에 2분의 1이 되게 하려면 전하로부터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전위 공식이 어떻게 돼요? V는 그렇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인데 여기에 몇 배가 되게끔 하자고요? 2분의 1배. 결국 거리의 몇 배? 2배. 거리의 2배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17번은 전개의 세기가 E, 자개의 세기가 H일 때 포인팅 벡터라는 걸 찾으라고 해요. 우리 전자장에서 포인팅 벡터를 P-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면적분의 전력이라 해서 와트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게 포인팅 벡터인데 이게 결국 P가 EHS 값이 됐었다고 조금 어렵게 계산을 해봤더니 EHS가 돼서 S랑 면적 약분시키면 EH가 되고 순서는 외적 순서대로 E 크로스 H가 되는 게 포인팅 벡터. 물론 공기 중이면 바꾸는 거죠. 공기 중일 때는
2에다가 루트 입실론을 곱한 게 h에다가 루트 뮤를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걸 대입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였고,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2 크로스 h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18번째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18번째 문항은 철심환의 일부에 공극을 만들어 철심부에 길이가 Lm, 면적이 A제곱미터, 비투자율이 뮤이고 공극부의 길이가 델타일 때 철심부에서 총건수 N회인 도선을 감아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누설되지 않는다고 하고 공극 내에 생기는 자속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자속을 구해라. 근데 자속은 전기회로의 전류에 대응되는 요소니까 I가 R분의 2, 저항분의 기전력이었다면 자기저항 Rm분의 기전력에 대응되는 기자력 F가 될 거고, F라는 기자력은 권선수의 전류를 곱하는 거니까 I로 치환시키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핵심은 여기 있어요. Rm이라고 하는 자기저항을 그냥 쓰면 뮤 S분의 L만 쓰지만 이 문제는 델타라고 하는 크기만큼의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응? 공극.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Rm 플러스 Rg라고 하는 거, 공극이 발생했을 때 합성 자기저항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이가 결국에는 나중에 누구랑도 같죠? BS랑도 같죠. 자속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속밀도 S가 면적분의 자속이니까 파이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BS.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곱하면 N 곱하기 I는 BS 곱하기 RM 플러스 RG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 I라는 전류만 구하자라고 하면 N분의 BS 곱하기 RM 플러스 RG인데, RM이라고 하는 거는 뮤 제로의 뮤 S의 면적 S분의 L이 되는 거고, RG라고 하는 건 공극 부분에 대한 저항이니까 뮤 제로 면적 S, 우리는 LG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아마 델타로 쓰랬을 거예요. 책에서 만났을 때도 얘를 델타 공극 길이로 썼을 것 같아요. 그럼 S랑 S는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답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그냥 통분시켜 버렸네요.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했던 걸 써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N분의 B라고 써주시고 얘 통분하면 뮤제로 뮤S가 되고요. 여기는 L이 되고요. 여기는 뮤S의 LG라는 형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또 한 번 모양을 봤더니 아예 그냥 앞에 것까지도 곱해버렸잖아. 그래서 요 형태로 맞는 게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만 NI라고 하는 거. 아, 쌤 죄송하네. 이거 I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파이를 구하는 거였네. I 구하는 거였으면 여기까지 하시면 그냥 게임 끝나던 거잖아요. 근데 파이를 구하라고 문제가 시켰어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공극 내에 생기는 자개의 전류가 아니라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속이라고 파이라고 나왔으니까 요 식을 파이에 대해서만 바꿔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파이로 바꿔놓으면 똑같아요. 파이로 바꾼다 쳐도 파이는 RM분의 뭐가 될 거고 F라는 식이 될 거고, 마찬가지 RM이라고 하는 건 RM 플러스 뭐가 될 거고, RG 그리고 F라고 하는 녀석은 NI 그대로 될 거다라는 거니까 요것만 정리합시다. 요 부분만. RM 플러스 RG라고 하는 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다시 쓸게요. RM이 누구라고 했었습니까? 뮤 제로의 뮤 S의 면적 S분의 L이고, RG는 뮤 제로의 면적 S분의 델타로 아예 쓸게요. 그리고 위에는 NI. 그럼 얘 통분 시킬 거예요. 통분을 뭐로 시키면 되겠습니까? 뮤 제로의 뮤 S의 면적 S의 L 플러스의 뮤 S의 LG 겉분의 NI가 된다라고 하면, 그 통분을 어떻게까지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통분 문제일 것 같으니까 여기 1인 거라서 L 플러스 뮤S LG분의 NI 곱하기 뮤제로 곱하기 뮤S 곱하기 면적 S. 혹시라도 얘가 있으면 답이죠. 저는 면적을 S로 했는데 얘는 A로 했네. 그래서 여기만 A로 바꾸면 정답이 나옵니다. 몇 번에? 3번에 정답이 나와요. 3번 보기를 보시니까 분자가 이렇게 돼 있어. 뮤제로, 뮤R, A, N, I 순서대로. 밑에는 델타,
LG를 우린 델타라고 쓴다고 했었죠. 델타라고 써주고 여기 델타 썼는데 또 LG 썼네. 여기가 델타, 여기도 델타. 델타 뮤 R 더하기 얼마? L. 그래서 파이로 표현한 모양이에요. 착각했던 거는 우리 교재에는 전류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푸는 거나 이걸로 푸는 거나 결과는 똑같죠. 꼭 핵심은 뭐냐? 여기죠. 자기저항이라는 RM을 그냥 RM만 쓰는 게 아니라 공극이 생겼기 때문에 공극시 합성저항을 쓰셔야 된다는 거. 거기만 주의하시면 18번 문항도 풀 수 있습니다. 19번 보시겠습니다. 19번 문항은 다음 중 인덕턴스의 공식으로 옳은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조건이 뭔가 볼까요? N은 권수, I는 전류, L은 철심의 길이이며 RM은 자기저항, 뮤는 투저율, S는 철심의 단면적이라고 했어요. L이라고 하는 건 자체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환상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L분의 뮤 SN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랑 같은 게 뭐예요? 자기저항 RM분의 권선수의 제곱으로 쓴다 하더라도 RM이라고 하는 자기저항 앞에 18번에서도 봤지만 뮤 S분의 L, 겉분의 N제곱이니까 L분의 뮤 S N제곱이 나와서 인덕턴스라는 건 항상 권선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 인 거고 만약에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나오면 길이와 권수를 모르니까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뮤 S 미터당 권선수의 뭐가 될 거다? 제곱이 될 거다.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19번 문제에 옳은 걸 찾으면 얘네요. RM분의 N제곱 2번으로 정답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예요. 20번. 20번 문제는요. 보아하니 점전화 Q와 무한평면 도체에 대한 영상전화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영상분 전화다 라고 하면 몇 가지 있죠. 가장 문제가 빈번하게 많이 나온다고 수업회에 강조했던 건 첫 번째 접지 무한 평판과 점전화가 존재했을 때에는 영상분전화 Q-는 크기는 같으나 부호가 반대이다 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접지 구도체하고 점전화 사이에서는 영상분전화 Q-가 마이너스 D분의 AQ 값이 된다라고 했던 두 가지는 암기하고 계실 건데 여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문항 2019년 1회 때 전기산업기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모두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쌤들이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